2011년 이후에 입주한 6곳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청담, 뭐 대치, 도곡, 워커힐, 밤섬, 아까 제가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줬던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6곳 정도가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집값 상승률은 뭐 10%대도 있지만 뭐 그쵸, 20%대, 50%대. 그러니까 지역 입지가 좋으면 좋을수록 집값 상승률이 굉장히 좀 많이 높아지죠. 많이 높아지고, 그리고 분담금도 청담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비싼 거지, 보통 지역들은 거의 다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서울형 리모델링으로 시범단지 7곳을 선정을 했죠. 11곳이어서 이제 7곳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남산타운 아파트 좋죠. 대단지죠. 대단지에 그리고 이제 남산 자락에 아파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 수요도 굉장히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아요. 좋고, 용적률을 보면 재건축을 할 수가 없죠. 재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종, 3종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재건축이 안 되기 때문에 리모델링 형식으로 들어갑니다. 리모델링 형식으로. 그리고 이제 구로에 뭐 우성 1차, 우성 2차, 우성 3차 있고, 뭐 송파에 또 여기 또 가장 또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이런 리모델링 사업이 이제 통합 리모델링 사업으로 또 추진이 되죠. 뭐 용산 여기 동부이천동도 마찬가지죠. 뭐 한가람부터 시작해서 뭐 다 되는데 지금 3군데가 다 빠그러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통합하기는 좀 어렵다. 안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가 이제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 5천 세대이다 보니까 이게 통합으로 재건축도 그것도 힘든데 리모델링 이거 하기에도 굉장히 어렵죠, 사실. 세대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불리해요. 그러니까 동의율 찾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래서 이왕이면 리모델링으로 투자성으로 가고 싶다면 세대에서 적은 게 가장 유리하다. 전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빨리 되는 것들이 가장 좋은 것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분포도를 한번 볼게요. 재건축 예상 단지는 721개 단지예요. 근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추정치입니다. 168개 단지입니다. 168개. 그러니까 재건축 예상 단지가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는 물건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건축을 시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서울시의 총 4,136개 단지 중에, 그죠? 그리고 요 한강변 라인. 그래서 실제로 요 위쪽, 뭐 강북이나 뭐 나머지 지역들은 아직까지는 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어렵고, 지금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강남 쪽과 그리고 요 한강변 쪽 라인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더 보셔야 된다. 그래서 참고사항 한번 볼게요. 아까 전에 앞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건폐율이 많아졌죠. 건폐율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 커뮤니티 시설이나 이 조경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기들이 뭐 뛰어놀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봐요. 그리고 안전진단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재건축은 2등급을 받아야죠. D등급 조건부 재건축 인지 안 됩니다. 2등급 돼야 되고, 리모델링은 B등급. 수직으로 위로 올릴 때는 B등급만 받아도 허가를 해준다. 근데 왜 그러냐면 수직은 위로 올리기 때문에 하중의 이 압력을 견뎌야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불리하죠. 안전진단에. 그래서 안전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그나마 신축에 가깝게 B등급을 매긴 거고, 수평증축은 C등급 이상, C등급 이상은 수평증축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 75% 동의율을 얻고 나머지 사람들이 반대하면 어떡합니까? 반대하면 매도 청구 그냥 때려버리는 거예요. 매도 청구해요. 그냥 강제 수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청구할 수 있다. 청구 가능하다. 그리고
기존의 리모델링 조합원인데 이사를 갔어요. 팔았어요. 집을 팔고 딴 데 갔어요. 그래서 다른 승계 조합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조합원은 동의율도 승계가 되는 게 아니라 다시 얻어야 돼. 그래서 조합장이 또 쫄래쫄래 가가지고 동의 좀 해주세요. 이것도 해야 돼요. 이것도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2025년 서울시 전체 공동주택 중에 리모델링 대상이 91.9%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뭐 거의 대다수가 2025년 되면 건물이 늙어지는 거죠.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모든 주택들은 다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대비 공사 비용이 좀 낮아요.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공사 기간도 짧아요. 공사 기간도 뭐 많이 짧지는 않고 보통은 한 뭐 6개월 정도 이상 정도 좀 짧고, 그리고 대신에 공사비가 낮다 보니까 품질은 재건축보다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좀 공사를 대충대충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감리가 제대로 나와서 보기 때문에 뭐 대충은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앞선에 보셨다시피 이 강남과 한강변으로 리모델링이 분포가 되어 있죠. 리모델링이. 그래서 실제로 리모델링이 2025년에 91% 이상 사업지가 이제 대상이 되어 있는데, 이제 할 것들이 많아요. 할 것들이 많은데 지금 뭐 완료된 것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그래서 사실 세대수가 많은 것들은 재건축을 보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세대수가 적은 것들이 이제 리모델링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 잘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강남 재건축은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계속적으로 규제가 들어갈 것 같아요. 계속 들어가고, 그리고 강북은 규제가 완화될 것 같아요. 강북에 뭐 재건축이라 하면 뭐가 있죠? 상계 창동주공이 있죠. 상계 창동주공. 거길 잘 봐야 돼. 서울시 정책에 따라서 다 가는 거예요.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해준다. 창동역을 그렇게 좋아해요. 엄청 좋아합니다. 엄청 좋아합니다. 진짜로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창동에 엄청 많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상계주공 이런 거 지금 뭐 8단지 지금 뭐 됐지만 저층이고 5층짜리가 된 거고, 앞으로 할 것들이 많아요. 중층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차량기지 이전으로 함으로써 GTX도 들어오고, 뭐 아레나 홈구장도 지금 다 철거가 됐죠. 그래서 전부 다 좋아질 겁니다. 강남에 이제 강북의 코엑스가 될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목해봐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광운대 뒤편으로 해서 광운대역 주변으로 재건축 봐야 된다. 무조건. 그래서 그 뒤에도 뭐 있죠. 뭐 미미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도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건축은 이제 뭐 그 일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건축의 집값이 올라가면 주변의 공시지가도 같이 상승하기 때문에 같이 따라 올라가요. 그 주변의 호재 때문에. 그래서 뭐 이런 뭐 다세대나 다가구나 단독들도 그 주변에 같이 있다면 같이 동반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잘 염두에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강남의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라는 거죠. 억제하고 강북을 균형 발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강남은 이제 앞으로 개발하지 마. 너네 개발 많이 했으니 하지 마. 강북 너네 이제 빨리 힘써. 빨리 올라와.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균형 발전, 공평하게 동등하게 가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소외된 지역, 특히 동북권 지역은 소외가 굉장히 많이 됐죠. 왜냐하면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권역을 나누면 동북권이 가장 취약해요. 근데 인구수는 또 뎁다 많아요. 뎁다 많아. 근데 이제 배드타운이죠. 배드타운. 일자리가 없죠.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동부가선도로 그렇게 막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려고 해도 1시간이 넘어가고 강남 가면 2시간 걸려요. 2시간. 그러니까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하화 사업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강북균형 발전에 힘쓰겠다. GTX 놔주고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남을 보신다면 재건축은 조금 힘들어요. 지금 재건축은 제가 봤을 때 좀 앞으로도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재건축은 그래도 무조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돈 있는 사람들은 재건축 하는 거예요. 재건축 가는 게 맞는 거고 대신에 실질적으로 수익률을 즉각적으로 보고 싶다 하면 대단지 신축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강남에 대단지가 어디 있어요? 별로 없죠. 별로 없습니다. 뭐 지금 개포주공 1단지도 지금 뭐 한 5,000세대 되죠. 대단지. 그 입주되면 뭐 그 주변 다 끝나죠. 사실. 그 지역의 대장주로서 계속 가격을 견인해가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대단지에 대한 수요층도 엄청나게 많을 뿐더러 신축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강남. 그래서 특히 대단지 신축을 꼭 염두에서 보셔야 된다. 강북은 개발 호재 지역. 강북은 무조건 개발이 날 것으로 보이는 지역으로 수요층들이 다 이동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풍선효과죠. 강남에서 좀 투자하셨던 분들이 이거 돈도 못 벌고 이거 뭐 수익률이 별로 없네 해서 이제 다 어디로 넘어갑니까? 강북으로 가죠. 강북으로. 그래서 아까 박원순 시장이 얘기한 것처럼 재건축을 본다면 위에 가시는 거고 이건 이제 분산 투자로 이제 들어가시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시고 또 이제 개발 호재가 뭐가 있습니까? 개발 호재. GTX가 가장 큰 개발 호재죠. 이거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GTX 어디 있으면 GTX에 은평 연신내역 쪽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지금 은평 쪽에서는 가장 힘을 받고 있는 지역이 어디예요? 녹번역 쪽이죠. 녹번역 쪽이 가장 힘을 받아요. 그거 10억이 깨졌어요. 말이 안 돼요. 거기 사시는 분들은 10억이 깨졌어? 여기 못 살겠다. 네, 그렇게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0억이 깨졌어요. 기름동도 10억이 깨졌잖아요. 10억이 깨졌습니다. 센터피스도 10억이 깨졌고, 뭐 이편한 세상 캐스, 뭐 힐스테이 녹번역 이런 것들 다 이제 10억이 다 깨져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지역들 위주로 개발 호재들이 있는 지역, 청량리 중심으로 또 당연히 보셔야 돼요. 청량리 빼놓을 수는 없죠. 12개 노선이 들어가요. 청량리역에. 서울역보다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중점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는데 집이 없어요. 가서 보시면 매물이 없습니다. 매물이. 그래서 집중적으로 요 강북 지역 잘 봐야 된다. 수색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리고 규제가 덜한 강북 지역, 재개발 가능한 지역들 유익 있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재개발은 사실 재건축은 규제가 좀 많이 들어갔지만 재개발은 좀 느슨해요. 그리고 뭐 전매 제한도 관리 처분까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느슨합니다. 그래서 규제가 덜한 지역. 요즘에는 은평 쪽으로 넘어가면 어디가 가장 보이죠? 녹번역 일대에서 홍제역 일대. 그 일대가 가장 집중적으로 봐야 될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기 강북권은 요 광운대역 근처에 있는 석계역 근처에 있는 석관동 쪽 당연히 보셔야 되고 그 지역으로 투자자분들이 실제로 유입이 엄청나게 되고 있어요. 엄청나게. 강북 지역은 전면 개발 아니면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거예요. 무조건 전면 개발을 할 겁니다. 무조건 개발을 해요. 언젠간 해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 그리고 용산 쪽도 마찬가지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로 인해서 어디? 청파동 일대 그리고 효창동 일대 이때가 여기 가장 수혜 지역이에요. 여기가 사실은 지금 용산을 크게 보자고 하면 사실 국제 업무지구를 가장 보죠. 정비청 부지 가장 먼저 보죠. 근데 거기 지금 시세가 5억이에요. 조그만한 빌라가 엄청 거품이 엄청 껴져 있는 거예요. 그것도 기분 좋다고 또 그거 매수하시고. 그래서 또 10년 전을 한번 또 겪어 보셔야죠. 정신 차리시죠. 그 시세가 아니에요. 시세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비창은 먼저 되지가 않아요. 서울시에서 발표했습니다. 북부 역세권 개발 이후에
1호선 지하화하고 정비청 부지하겠다. 개발이 먼저 되는 곳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게 서울 북부 역세권 개발. 5월 달에 시공사 발표합니다. 삼성물산과 메리츠 컨소시엄, 그리고 하나그룹, 그리고 롯데건설 컨소시엄 들어갑니다. 5월 달 발표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주변 또 들썩들썩하죠. 그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청파 쪽이나 아니면 그 밑에 효창동이 사실 개발이 좀 더 많이 됐죠. 지금도 지속적으로 소규모 재개발이 많아요. 거기는 소규모 개발이 많기 때문에 효창공원역 일대 쪽으로 해서 한번 염두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오늘 이렇게 발표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리모델링에 대해서 좀 잘 모르셨던 분들에게 한 번 더 읊어드리는 좋은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앞으로 박원순 시장의 이 모두 발언 말씀을 잘 염두에 두시고 투자처가 어디인지 확인을 꼭 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딱 나가셔서 벚꽃 축제 또 즐기면서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